조기 대선이 잠정 결정됐는데 당대표직 사퇴는 언제 하실 예정인지 좀. 혹시 야권에서 오픈 프라이머리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데 수용 의사 있으실까요?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 사퇴 당대표직을 내려놓고 나면은 당의 경선에 필요한 기구들이 구성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이제 본격적인 대선 채비 이미 그동안 꽤 준비가 많이 됐다는 평가들이 많아서요. 다음 화면을 바로 보겠습니다. 저 개헌 얘기는 잠시 뒤에 만나볼 텐데. 최진봉 교수님 보니까 일부 보도에 따르면 내일 당대표직을 물러나겠다라는 보도도 있더라고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죠. 확정된 건 아니지만 내일 모레 이틀 중에 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 당대표직을 내려놓고 현재 그 경선 캠프도 어느 정도 출범하는데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오선의 윤호중 의원, 그다음에 윤우덕 의원이 정책본부장, 강훈식 의원도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고, 그리고 나머지 두 분은 또 친문 쪽에서 청와대 근무했던 분들 또 두 분이 또 합류하게 돼 있어서 아마 통합형 캠프를 출범시킬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경선에서 어떤 경우가 나올지를 지켜봐야겠지만 지금으로 본다면 가장 유력한 후보이기 때문에 경선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서 본선 준비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싱크탱크도 지금 가동이 되고 있는데 아직 공식적인 출범은 안 했지만 원래 내일 하기로 했었는데 연기가 돼서 다음 주 수요일쯤에 아마 싱크탱크가 출범하는 것으로 예정이 돼 있고요. 그 싱크탱크는 경제 성장을 가장 큰 핵심으로 하는 포인트로 하는 그런 싱크탱크가 출범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경제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니까 경제 성장에 방점을 두고서 캠프를 꾸리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일 당대표 사퇴 예정 보도도 있어서 그 민주당에서는 대통령 파면 이후 규칙 사회가 국민의힘에게 있으니 이번 조기 대선 돈도 한 4천억 넘게 들어가고 국민의힘이 후보 내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대선 후보를. 그런데 정작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이렇게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지멋대로 재판도 불출석하고 증인으로서 나오라 그래도 과태료를 수백만 원을 내면서도 참여 안 하고 자기 형수한테는 그냥 입에 담지 못할 쌍욕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민주당을 장악하는 그 민주당을 그냥 일당 독재로 유일체제로 가는 그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 건지, 후한무치, 모렴치, 도덕 불감증, 법 위반, 법치주의 무시 이런 단어도 부족한 이재명 대표야말로 대선에 출마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을 상징하는 대표들의 민주당이 굉장히 반시장적인 또는 반자유민주주의적인 세계관을 오랫동안 누적해왔다는 겁니다. 굉장히 독재 친화적인 어떤 기질을 내부에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죠. 민주당도 똑같이 아마 그런 속성이 폭발할 가능성이 있죠. 그게 두려운 거죠. 정혁진 변호사님, 국민의힘이 아예 반대로 국민들 정신건강 위해서 이재명 대표 대선 출마 안 된다라는 게 권성동 원내대표 주장이거든요. 글쎄요, 많은 분들이 동의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지금은 저런 이야기는 공허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3년 동안 늘 해왔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대통령 선거가 2달도 안 남았는데 여당의 원내대표가 저런 이야기하면 도대체 뭘 하자는 것인가? 오히려 제가 원내대표라고 한다면요. 우리 그 국민의힘은 탄핵의 강을 넘어서 중도층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좋은 후보를 선출해 내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컨벤션 효과 쫙 해가지고 그래서 반드시 대선에서 이기겠습니다. 이렇게 조금 더 자신감 있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상대 비판할 시간에 이기는 정당이 되겠다고 얘기하는 게 더 낫단 말씀이시네요. 제가 봤을 땐 그게 훨씬 더 낫고요. 그다음에 이미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로 준비가 착착착 다 되어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그런데 국민의힘은 지금부터 허둥지둥 이걸 갖다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점인데 한시가 급하다, 초능을 아껴 써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정규제 논객도 반시장적, 반자유민주적 속성이 폭발할 거다. 이재명 대표를 이렇게 경계심도 드러냈었는데 사실 지금 이재명 대표 내일 당대표 그만둬서 이제 출사표 던진다는 얘기에 여전히 당내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개헌 제안을 두고 말들이 많거든요. 이재명 대표는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고요. 이 개헌에 호응하는 사람들에 대한 당내 비판 목소리가 여전한 것 같습니다.
개헌 얘기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말 내란 종식이 먼저입니다. 개헌을 할 수 있는 개헌 법안이 작성됐다 그러면은 한 달 정도 국민들에게 공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5월 3일 날 공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벌써 한 달도 안 남았잖아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아무나 3년만 임기할 테니까 나 찍어주세요 하는 선거의 도구, 그 선거 운동의 도구로 활용될 뿐이라는 거죠. 이른바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이 그 우원식 국회의장과 혹은 개헌을 언급하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뭐 여러 비판을 쏟아낼 거 있다는 얘기는 어제 저희가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김준우 대변인, 아예 개헌이 반 이재명 선거운동 도구다. 근데 뭐 이 말을 비명계에서도 많이 하는데 이게 선거 도구다라고 작심 비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에서 개헌이라는 것은 블랙홀이다 이렇게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또 지금 이 개헌에 대한 얘기가 우원식 의장께서 화두를 던진 이후에 여러 사람들, 특히 민주당의 관련자 그 요번에 그 전당대회에 참여하겠다고, 조기 대선에 참여하겠다고 하는 그런 잠룡들, 뭐 또 국힘의 여러 분들, 이런 분들이 같이 이 조기 개헌을 얘기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이 개헌과 관련해서, 특히 내란죄와 관련해서 이 부분을 옹호했던 사람들, 특히 그 이 내란 옹호당이라는 평가까지 받았던 국민의힘조차도 지금 어떤 이 프레임의 전환, 국면의 전환을 이 개헌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모든 이슈가 다시 개헌 쪽으로 돌아가 버린 이런 상황들,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이 있다 보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내란을 종식하는 것이다라는 부분이 있고, 오늘 그 비근한 예 중에 하나가 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본인의 권한 밖에 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이런 상황까지 야기시키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또 지난 그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여러 인사들이 있습니다. 그 인사들에 대한 수사, 조사, 이런 부분들이 답보 상태에 있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런 상황들이 다 묻히고 새롭게 개헌 이슈로만 이 방향이 전환되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당내의 논란, 또 당내에서의 불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헌은 반 이재명 선거운동의 도구일 뿐이다. 이현정 의원 생각은 어떠세요? 참 민주당에 계시는 분들은 참 힘들 것 같아요. 조금 이재명 대표와 다른 이야기를 하면 바로 공격이 들어옵니다. 아니, 이재명 대표 본인도 옛날 국회 그 대표연설에서 개헌하자고 이 수차례 이야기했던 분 아닌가요? 개헌하겠다.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자, 지금 와서 이제 이 이야기를 하니까 뭐 수박이다, 자, 제 입으로 담을 수 없는 그런 비난들을 하고 있는 거죠. 아,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거 아닙니까? 아, 지금 상황이 선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힘들 것 같다. 자, 그럼 나중에 개헌은 좀 더 그 뒤에 합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텐데, 이거를 가지고 무슨 뭐 후원금을 취소하고 수박 걸러내기 하고 뭐 XX 뭐 욕도 하고 뭐 이런 식의 문화는 정말 저는 걱정됩니다. 이게 만약에 민주당이 앞으로 어떤 정권을 잡아서 민주당이 이런 문화가 어떤 그 고착화 된다 그러면 그 누가, 아니 지금 윤석열 대통령 비판하면서 윤 대통령한테 비판 한마디 안 해서 사실 윤 대통령 마음대로 하게 해서 결국 이렇게 탄핵까지 왔고 지금 이제 된 이런 상황이라고 다 민주당도 비판하고 있잖아요. 근데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재명 대표 본인 스스로 이야기했던 개헌을 이야기했다고 해서 지금 저렇게 공격을 하면 앞으로 민주당 내에서 누가 비판을 하겠습니까? 누가 다른 이야기를 할까요? 그리고 저렇게 한마디 이야기를 했다고 그 우원식 국회의장을 국회의원들이 저렇게 심하게 욕을 해도 되나요? 개헌이라는 것은 내란 종식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궁극적으로 이 내란과 계엄을 안 일어나게 하는 최종적인 법적 조치는 결국 개헌입니다. 개헌을 통해서 대통령이 함부로 권한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게 이게 최종적 과제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하지 않고 지금 수사하고 있으니까 내란 종식까지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게 핑계 아니겠습니까? 제발 좀 우리가 국회가 같은 당이라도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문제 제기를 하면 아니 합리적으로 비판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수박이다 뭐다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저는 끔찍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여기 보면 사김이라고 불리는 비명계에서는 개헌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개헌이 곧 내란 종식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김두관 전 의원은 이미 출사표 던졌고요. 김경수, 김부겸 두 사람도 지금 이번 주 내에 대선 출마.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내일 인천공항에서 출마 선언을 하겠다.
일단 비명계도 물론 뭐 이재명 대표 거의 독주 체제입니다만 뭔가 이재명 대표 경쟁자가 있어야 경선도 뭔가 흥행 요소가 있으니까 비명계든 민주당으로든 당연히 고민이 있을 겁니다.